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제5번째 단원 시간과 공간 문제풀이입니다. 2점짜리 문제풀이입니다.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그림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이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학생 A를 보시면 진공에서의 광속 C는 에테르에 대한 속력이야. 틀렸죠?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A는 틀렸고요. B 보세요. 한 관성 좌표계에서 성립하는 물리 법칙은 다른 관성 좌표계에서도 동일하게 성립하는 거 맞았습니다. 학생 C 보시면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르게 측정된다. 모든 관찰자에 대해서 동일한 C값으로 나타나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학생 B만 맞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세요. 그림과 같이 관성계의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타고 있는 기차가 화살표 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답니다. 기차에는 광원 X와 빛 검출기 Y가 고정되어 있고 X에서 방출한 빛을 Y에서 검출한답니다. 표는 X에서 방출된 빛이 Y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T, 빛이 이동한 거리 L, 빛의 속력 V를 A, B가 측정한 자료입니다. 자, 이게 기차와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기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B가 있고요. 얘는 B고요. 자, 이게 X예요. 광원 X. 그 다음에 검출기 Y가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밖에 A가 있습니다. 기차는 오른쪽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때 관찰자 A, B가 측정한 시간 X에서 방출된 빛이 Y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A, B를 보시면 A하고 B가 측정한 시간이 있는데 T가 A는 얼마가 됐냐면 TA라고 했고요. B는 TB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L은요. 거리는 LA라고 했고요. 얘는 LB라고 했고요. 속력 V는 VA, VB라고 했어요. 이게 빛의 속력 V와 VB지요. 자, 그럼 VA는요. 빛이 이동한 거리가 바로 L이라고 그랬죠. 요거 LA. 자, 그러면 AA 입장에서 A가 측정할 때 빛의 속력이 X에서 Y까지 빛이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A가 측정할 때 빛의 속력은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거리를. 따라서 요 VA는 TA분의 LA 해주면 되죠. 네,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보세요. TA하고 TB를 보세요. 누가 더 클까? TA하고 TB를 보시면. 자, 그러면 얘는요, 빛이 가는 동안에 Y도 앞으로 가지요. 기차가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럼 B 입장에서는 X하고 Y가 같은 관성계 내에 있으니까 정상적인 거리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또 도달하는 시간은 B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다고요. 그런데 A 입장에서는요. 얘가 가는 동안에 얘가 앞으로 도망가니까 이 빛이 여기에 도달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게 되죠. 따라서 TA가 TB보다 큰 시간이 됩니다. 그럼 니은 맞았죠. 자, 디귿 볼까요? 지금 이건 뭐지요? TA, TB는 나누면 지금 LA 나누기 TA 하면 바로 빛의 속력이죠. 빛의 속력은 어디서나 동일하다 그랬죠. 근데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따라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3번이요. 그림과 같이 관성계의 관찰자 A가 측정할 때, A에 대해 플러스 X 방향으로 0.9C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우주선에 플러스 X 방향으로 레이저 빛을 발사하랍니다. 자, 이 우주선에서 레이저 빛을 발사하는데 요게 0.9C의 빠르기로 가고요. 여기서 레이저 빛이 나와요. 밖에 A라고 하는 애가 보고 있어요. 이쪽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에요. 자, 우주선의 관성계, 얘입니다, 얘. 우주선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얘에서 측정할 때, 여기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기억 보세요. A의 속력은 0.9C다. 얘가 봤을 때 A가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얼마요? 0.9C로. 맞았습니다. 니은 A의 속력이 레이저 빛의 속력보다 크다. 레이저 빛의 속력은 바로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게 빛의 속력이라고 그랬죠? A는 0.9C지 C가 아니에요. 따라서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작답니다. 디귿 A의 시간이 우주선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자, 우주선을 봤을 때 A가 이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시간 팽창이 일어나죠? 느리게 갑니다. 따라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그림과 같이 고유 길이가 같은 우주선 AB가 관성계의 관찰자 O에 대해 플러스 X 방향으로 각각 0.5C, 0.9C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답니다. 고유 길이가 같대요. 자, A가 이게 B입니다. 작은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게 이게 B, 요게 0.9C의 빠르기로 가고요. (0.5C의 빠르기로 가요. 여기가 Q점이고 여기가 P점이에요. 밖에서 보고 있는데 얘가 O, 관찰자 O예요.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에요.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얘입니다. 얘. A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표시등 P와 Q에서 동시에 빛이 반짝였어요. 얘에서 측정할 때 P와 Q가 동시에 번쩍했답니다. 빛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번엔 O의 관성계에서 측정해요.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동시에 반짝였는데 O 입장에서는요. P에서가 Q에서보다 빛이 먼저 반짝였다. 자, 그럼 여기 지금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표시등 P와 Q가 동시에 빛이 반짝인 것처럼 보였는데 O 입장에서는요. P에서가 Q에서보다 빛이 먼저 반짝여야 되죠. 그쵸? 얘 입장에서 동시라고 한다면 O 입장에서는요. 요게 먼저 나와야지만 동시일 거 아니에요. 먼 곳에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B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얘입니다. 이 B에서 측정할 때 A의 길이가 B의 길이보다 길다라고 했습니다. B에서 측정할 때는요. A가 빠르죠? 그렇죠? 그러면 B에서 측정하면 B가 빠르죠? A는 0.5C니까 B가 더 A보다 빨라요. 그러면 A가 B보다 느린 거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A가 길이 수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은 길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디귿이요. B의 관성계 측정할 때 얘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할 때 Q에서가 P에서보다 빛이 먼저 반짝였다 라고 합니다. 자, A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B 입장에서는. 얘가 더 빠르니까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A는 뒤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얘는 앞으로 가고 얘는 뒤쪽으로 가니까 Q에서가 P에서보다 먼저 반짝인 게 되죠. 왜요? P는 뒤쪽, 이게 둘 다 뒤쪽으로 가니까 P에서 나온 빛은 B에 도달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거리가 더 먼 것처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Q에서가 P에서보다 빛이 먼저 반짝였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그림과 같이 관성계의 관찰자 A에 대해 관성계의 관찰자 A에 대해, 즉 A 관성계에서요 0.9C의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우주선 내부의 관찰자 B가 빛시계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한답니다. B가 측정하는 겁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얘가 0.9C의 빠르기로 가고요. B가 여기 있어요. 자, 위쪽이 거울이고요. 여기가 거울이고 아래쪽 피어, 빛 발생하는 곳 피어. 여기서 빛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거울에 도달했다가 반사돼서 오지요. 이 거리는 D래입니다. 그 다음에 밖에 A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선 내부의 관찰자 B가 빛시계를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렵니다. 빛시계 B가 빛시계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렵니다. B의 관성계에서 점 P에서 발사된 빛이 거울에 반사된 후 다시 P에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T랍니다. B에서 봤을 때 T예요. 그쵸? 그럼 A에서 봤을 때는요. 빛이 가는 동안 거울이 오른쪽으로 가죠. 빛이 이렇게 가는데 거울은 이쪽으로 가지요. 여기 있던 거울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거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빛은 이렇게 간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사된 빛을 봐야 되죠. 빛이 여기서 사방으로 퍼지니까. 그쵸?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울이 또 앞으로 가는 동안에 얘는 반사돼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럼 이쪽에 도달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얘입니다. 얘.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단 A가 측정할 때 거울면은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나란하고 C는 빛의 속력입니다. 빛이 이동한 거리는 CT예요? 아니지요. 빛이 이동한 거리는 CT는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쵸? C 곱하기 T 하면 근데 여기서는요. 이거죠. 이 거리.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P와 거울 사이의 간격은 D보다 작다. P와 거울 사이의 간격. P와 거울 사이의 간격은 D로 일정해요. 그쵸? D예요. 그 다음에 디귿이요. 빛이 P에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T보다 길지요. 먼 거리를 가니까. 그러니까 디귿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관성계의 관찰자 A에 대해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우주선 내부에 관찰자 B가 있답니다. 표는 우주선이 A에 대해 고정된 점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 T와 이동거리 S를 A, B가 각각 측정한 자료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종이 좀 바꾸고 6번 보시면 B가 우주선에 탄 거예요. 얘가 오른쪽으로 하고요. B가 안에 있어요. 이렇게. 얘가 B예요. 그 B 아래에 있는 점 여기가 P고요. P점이고 그 다음에 A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P에서 여기가 Q점이에요. 그랬을 때 관찰자 A와 B가 측정한 거 A가 측정한 시간을 TA라고 했고 B가 측정한 시간을 TB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S가 뭐냐면은 거리, 이동거리 A가 측정한 이동거리는 SA B가 측정한 이동거리는 SB 자, PQ의 거리는 A 입장에서 고정되어 있죠? 고유길이에요. 그쵸? 그런데 B 입장에서의 PQ의 길이는요? 요거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되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TA하고 TB를 비교해보면요. TA가 더 길어야 되죠. 왜요? B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금방 도달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TA가 TB보다 큰 거 맞았습니다. 니은 P와 Q 사이의 고유 길이는 SA이다. 맞았죠? 디귿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가요?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느리게 가야 되죠. 그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이요. 그림과 같이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뮤온 P, Q가 동시에 발생하여 각각 플러스 X방향과 마이너스 X방향으로 0.9C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점 5에서 동시에 소멸한답니다. A의 관성계에서. 자, 그런데 B 우주선에 B가 우주선 안에서 보는 거예요. 얘는 B. 뮤은 P가 오른쪽으로 0.9C의 빠르기로 가고 여기 5점이고 뮤은 Q가 왼쪽으로 0.9C의 빠르기로 가요.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0.8C고요. 밖에 A가 있어요. A가 이렇게 봐요. 관찰자 B는 A에 대해 플러스 X방향으로 0.8C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봤을 때 이게 동시에 여기서 소멸을 해요. 자, 그럼 B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Q가 P보다 먼저 발생해야 되지요. 왜요? 먼 곳에 있어서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그쵸? 그래야지만 동시에 A가 느끼는 것처럼 동시에 소멸하기 위해서는 Q가 먼 곳에서 먼저 발생해서 이쪽에 와야 되죠. 자, 그럼 기억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Q가 P보다 먼저 소멸해요? 동시에 소멸하지요. B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자, 디귿. 그 다음에 발생하여 소멸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Q가 P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이동한 거리는. Q가 발생해서 소멸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 B에서 봤을 때입니다. 그럼 얘는요? 여기에서 가고 이렇게 가죠. 그쵸? 그럼 여기는 얘는 금방 얘가 이쪽에 오니까 거리가 짧아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에 오니까 Q 입장에서는 멀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Q가 P보다 이동한 거리가 긴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지면의 정지에 있는 관찰자 X가 측정할 때 관찰자 X가 측정할 때 얘가 X예요. 여기가 Q점이고 여기가 P점이에요. 자, X가 측정할 때 대기권의 점 P에서 발생한 입자 A가 연직 아래 방향으로 0.9C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답니다. 0.9C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여 지면의 점 Q에 도달한답니다. X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1.0 곱하기 10의 -5초랍니다. 1.0 곱하기 10의 -5초. 그랬을 때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얘가 측정할 때 얘는 X고요. A의 관성계 얘입니다.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X가 측정할 때 이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되죠. 다는 C가 3 곱하기 10의 8승이래요. 그러면 이건 지금 0.9C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죠. 그쵸? 그럼 이거 거리는 얼마예요? 0.9C의 빠르기로 가는데 그러면 거리는요? 속도가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니까 이거 하면은 2700 나와요. 39, 27 하니까
됐습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초 만에 A가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0.9 곱하기 C가 3 곱하기 10의 8승이란 말이에요. 지금 속도가 됐어요? 여기다가 시간을 곱해보세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초 3, 9, 27이니까 2.7 곱하기 10의 3승 나오지요? 이거 하면 얼마예요? 2700 2700이란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상 없죠? 2700m예요. x가 측정한 거리예요. 이거는 x가 측정한 거니까 이거를 sx라고 합시다. x가 측정한 거리예요. 근데 a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그쵸? 그럼 기억 보세요. x의 시간이 a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a 입장에서는 x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죠. 지금 a 관상도에서 측정할 때는 물었으니까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는 2700 아니지요.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 되니까 2700보다 작아야 돼요. 디귿이요.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 요거보다는 어떻게 해요? 짧아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디귿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다음은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을 나타내는 식인데 이 반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09번 수소 1자리가 4개가 만나서 헬륨이 된대요. 헬륨 2,4가 되고 2배의 기억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양성자수가 4개, 여기 2개죠? 그런데 여기 2개가 돼야 되니까 1 곱하기 2 하면 2개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4 곱하기 1 하면 4, 여긴 4죠. 그럼 이건 0이죠. 양성자수 하나, 질량수 0. 그쵸? 그럼 기억은,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은 뭐가 돼요? 이거는 전자가 아니죠. 그쵸? 전자는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올 때죠. 마이너스 1이고 0일 때 아니에요. 요게 전자 아니에요, 여기. 그쵸? 근데 기억, 여기는 1이죠. 그러니까 전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핵분열 반응이다. 핵융합이지요. 틀렸습니다. 디귿. A의 질량은 B의 질량보다 크다. A의 질량, 요거는 B의 질량, 요거보다 크죠. 에너지 나왔으니까. 플러스 에너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이요. 다음은 핵발전소의 구조와 핵연료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핵발전은 핵분열을 이용한다. 핵발전소 지금 핵분열, 우라늄이 크립톤과 바리움으로 나눠지죠. 핵분열 맞았습니다. 니은 A의 질량과 B의 질량은 같아요? 틀렸죠. A의 질량이 더 크니까 에너지 나오죠. 틀렸고요. 디귿. 기억과 전자 사이에는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기억이 뭐예요? 여기서 기억은 바로 뭐예요? 중성자죠? 질량수가 1이고 양성자 0짜리니까 중성자예요. 중성자하고 전자 상호작용 안 하지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이요. 다음은 핵발전과 관련된 자료인데 핵발전소 A에서 1초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는 1.4 곱하기 10의 9승줄이래요. 1초 동안. 자, 그 다음에 핵반응에 의해서 1g의 무엇이 생길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다음과 같답니다. 핵반응에서 바로 질량결선이죠. 기억은 질량결선으로 동그라미 기억은 적절하다. 네, 맞았습니다. 보기 기억은 맞았고, 니은 보세요. mc제곱에서 c가 지금 니은이네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맞았습니다. 니은. 디귿 보세요. A에서 1시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인보다 크다. A에서 1시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는 2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이 값보다. 자,
1초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1.4 곱하기 10의 구승줄이래요. 되었어요? 그런데 1g의 질량 결손이 생길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자, 11번이요. 자, A가 1초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전기 에너지는 1.4 곱하기 10의 구승줄이라 그랬어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쵸? 그러면 A가 1시간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요. 1시간은 3600초죠. 그쵸? 그러면은 만들어낼 수 있는 전기 에너지는 1.4 곱하기 10의 구승에다가 3600초를 곱하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거는 10에 36 곱하기 10의 2승 3.6 1.4 3.6 계산하면 얼마나 납니까? 아휴,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계산기 좀 한번 씁시다. 1.4에다가 3.6을 곱하면 5.04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1.4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3.6 곱하기 10의 3승한 거랑 똑같으니까 이거는 5.04 곱하기 10의 12승이에요. 그렇죠? 10의 12승. 여기까지 이상 없죠? 10의 12승 맞죠? 3600에다 9승에다가 10의 3승 하니까 네. 자, 그러면 1시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2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자, 핵반응에서 1g의 질량 결손이 생길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지금 3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k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전기 에너지가 2는 mc제곱이니까 mc제곱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 요거의 제곱이었거든요. 9 곱하기 얼마 나오죠? 10의 13 16에서 13 나오죠. 됐습니까? 16에다가 빼니까 네. 요거 나오죠. 13 2는 요거 나와요. 2는 이거 3이에요. 3. 자, 그러면 13 나와요. 이거랑 비교해보면요. 전기 에너지는 2보다 작아야 되죠. 요거는 12승이니까. 그쵸? 2보다 작아야 돼요. 그런데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기업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이요. 다음은 플루토늄 원자 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이 만들어지는 핵반응을 나타내는 치기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는데 우라늄이 기억과 만나서 중간 단계를 거쳐가지고 플루토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봅시다. 질량수는 어떻게 되느냐. 우라늄과 이걸 비교해봅니다. 네. 12번 봅시다. 12번 보시면 우라늄 92 238짜리 그 다음에 93으로 됐네요.
93, 239로 됐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전자 마이너스 1, 0. 그럼 이거 합하면 92 되고 이거 합하면 239지요. 238이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는요. 이게 0이고 1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야지만 동일하게 나오죠. 양쪽이. 자, 따라서 요놈의 질량수는 얼마일까요? 239에서 93을 빼면 되죠. 그쵸? 그럼 239 빼기 93. 응? 질량수요? 질량수는 요거 239요. 요거의 질량수는 238. 따라서 질량수는 요놈이 더 크지요? 네, 맞았습니다. 기억. 중성자 수는 여기 아래 거. 여기서 93, 239가 이제 플루토늄으로 되는데 94, 239. 그쵸? 그 다음에 양쪽이 동일하기 위해서 니은이 되는데 니은은요 이게 93이니까 마이너스 1 돼야 되죠. 전자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239, 239 동일하죠? 0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중성자 수는 플루토늄하고 비교해 봤을 때 239. 질량수가 지금 동일해요. 그쵸? 양성자 수는 요놈하고 요놈 비교했을 때 플루토늄이 더 많아요. 따라서 중성자 수는 요놈이 작지요. 요놈이 하나가 더 많다는 얘기죠. 따라서 중성자 수는 네, 플루토늄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디귿이요.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에는 기억과 니은이 포함되어 있다. 기억이 뭘까요? 기억은 0, 1 중성자, 니은은 전자. 그쵸? 전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중성자는요,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11. 이상 없죠? 자, 여기는 중성자 없어요. 그러니까는, 디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군요. 네, 이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 2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